안녕하십니까. 싱가포르에서 부동산 에이전트로 일하고 있는 정지훈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의 가장 규모가 큰 부동산 회사 중 하나인 허튼스 소속 코리안 팀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싱가포르 주거형 부동산에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싱가포르가 투자하기 좋은지 그리고 지금 시기가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저녁 9시라서 늦은 시간인데 이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디스클레이머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여 준비를 했으나 이 시기에 맞게 지금 시기에 맞는 정보를 전달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 실수가 있거나 빠뜨린 정보가 있을 수 있으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요. 이 내용은 이 발표회를 위해서 준비된 내용이니 배포를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싱가포르에 집을 산 세계적 유명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느 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임스 다이슨 경이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법인 전체를 싱가포르로 옮겨왔죠. 알리바바의 잭 마,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인 에드워드 세버린, 그리고 유명한 홍콩 배우 성룡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도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이 너무 좋아서 여기에 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왜 싱가포르의 사람들이 관심을 많은지 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싱가포르인가? 네, 싱가포르는 지리적으로 동남아시아의 한복판에 있어서 물류나 세계 금융, 여행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보다 중요하게는 사실 조세제도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법인세도 낮고 증여세, 상속세 등이 없으며 양도세도 사실상 3년 보유기간이 지나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회사 설립하기에도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에도 매우 좋은 곳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어서 우수한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류나 금융의 허브이기 때문에 생활의 편리성도 갖출 수가 있고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류로 인해서 K-드라마나 K-팝 등으로 인기로 지금 그 동네 슈퍼에 가도 한국 식품을 살 수가 있어서 한국 분들에게도 굉장히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대한 간단한 정보입니다.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1965년에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을 했고요. 면적은 721제곱킬로미터 정도로 서울의 약 1.2배 정도가 되는데 인구 수는 서울의 약 60% 정도 되는 564만 명으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반면에 이제 1인당 GDP 같은 경우에는 US 달러로 6만 4천 불 가량 되는데 이것은 IMF의 2019년 기준 정보고요. 아시아의 1위고 세계에서 8위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용어가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이렇게 4가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어느 하나만 하더라도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계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생활하기에 편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후로 본다면 연중 30도 전후의 열대기후이고요. 비가 많이 오기도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시원할 때도 있기도 하고 늘상 더운 것은 아니에요. 게다가 이제 화산이나 지진, 태풍 등 주변 지역에 많이 있는 자연재해 영향도 덜 받기 때문에 살기에 매우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속의 싱가포르 부동산 위치를 한번 보시겠어요? 싱가포르가 2020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부동산 투자 전망 1순위를 했는데요.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와 어번랜드 인스티튜트라고 세계적인 조사기관에서 나온 정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부동산 버블 지수 조사를 나타낸 건데 버블 리스크가 굉장히 낮다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홍콩이나 도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버블 리스크가 있거나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 반면 싱가포르는 페어 밸류, 즉 집값이 적절하다고 평가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글로벌 부동산 투명도 지수 조사에서 투명 단계로 아시아권 국가 중 최상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투명하고 그 투자로 인한 이득을 얼마나 볼 수 있는가 등등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곳에 투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모두가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싱가포르의 주거용 부동산 가격 추이인데요. 여기에 여러 정보가 있어서 되게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바 그래프는 거래량을 얘기를 하고요. 연한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신규 분양, 진한 회색은 일반 매매, 그리고 이제 그 연한 회색은 분양권을 완공되기 전에 판 것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중요하게 볼 것은 이 파란 곡선인데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화면 하단에 보시면 빨간 박스 안에 제가 그동안 일어났던 세계적인 사건들을 그 시기에 맞게 넣어놨는데요. 아시아 금융 위기나 9.11 테러 사건, 닷컴 버블 붕괴, 사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으로 인한 세계적인 금융 위기 등등으로 인한 집값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그동안에 많이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어느 정도 시간에 따라서 상승이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전저점들을 표시를 해주었는데 이 추세만 보더라도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일 텐데요. 그 2020년 상반기 중 1분기에 1%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어요. 세계에서 홍콩 같은 경우는 영향을 더 많이 받은 나라도 있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집값 방어를 할 수 있었는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의 경우에는 GDP, 1인당 GDP와 집값 그리고 주가지수의 상관성을 나타낸 건데 여기에 있는 초록색 점들이 1인당 GDP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파란 곡선이 싱가포르의 주거용 부동산 중 콘도나 주택 등의 가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같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014년 5년 정도에 보면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 것을 나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니 1인당 GDP가 올라가는데 주택 가격도 같이 올라가야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이유가 이 그래프에 보이는 작은 빨간 실선들이 폴링 메저라고 해서 싱가포르 정부가 부동산 그 투기 과열 방지를 위해 내놓은 정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집값이 안정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역시나 이것으로 인해서 초반에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그 이후에 2017년에 잠시 SSD라고 팔 때 내는 단기간에 팔 때 내는 세금을 줄여주었어요. 그 기간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부동산 최근 뉴스에 이를 나타내는 것들이 있는데요.
Cooling measures may have spared property market greater pain.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동산 과열 방지 정책의 영향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정한 경기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라는 내용을 나타내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싱가포르에 4월 달부터 6월 초까지 서킷 브레이커라고 해서 필수 종사자들, 의료계나 요식업 등의 직업이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집 밖을 나갈 수도 없었는데 신규 분양이 이렇게 거래량이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동산 투명도의 일부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정보가 굉장히 잘 전달이 된 상태에서 버추얼 뷰잉 같은 것을 통해서 화상으로 집을 신규 분양물을 구경을 하고 그것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있고요. 서킷 브레이크 이전에 봤던 사람들이 집을 시행사들이 내놓은 다양한 할인 혜택 등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빠르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집값뿐만이 아니라 경기 자체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사를 제가 여기다 넣었는데 2020년 말부터 회복세를 보여서 2021년에는 GDP가 7% 상승 예상된다고 엠로라고 동남아시아 국가와 한중일 3개국에 관여되어 있는 조사기관에서 이렇게 예상을 하였습니다. 싱가포르 주거용 부동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주거용 부동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콘도라고 하는 일반 아파트가 있고요. 민영 아파트죠. 그리고 정부에서 공급하고 있는 HDB가 있고 또 굉장히 소규모로 주택이 있습니다. 랜드 프로퍼티라고 하는데 이 HDB는 싱가포르 정부가 자국민들을 위해서 내놓은 집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살 수 있는 자격 조건에서 제가 세모 표시를 해놓은 이것들은 주택도 그렇고 HDB도 그렇고 자격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영주권자나 외국인이 살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콘도를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누구나 매매할 수 있는 이 콘도. 이것으로 인해서 콘도와 HDB 가격 상승 추이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콘도 가격 상승이 훨씬 더 폭이 큰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이유가 무엇인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콘도 가격 상승 이유, HDB 업그레이드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HDB에 살고 있다가 가게 경제가 나아지면서 또 가족이 늘어나면서 등등의 이유로 HDB를 팔고 그것으로 인한 이득으로 이제 콘도로 넘어가는 경우를 나타내는데 지금 싱가포르의 주택 자가 소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2019년은 90%가 넘었고요. 심지어는 10년 전인 2009년에도 90%에 육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최근 홍콩과 대한민국의 주택 자가 소유율을 찾아보았는데요. 50%, 그러니까 홍콩은 50%가 되지가 않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60%가 채 안 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 HDB 정부에서 가격을 좀 저렴하게 자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10년간 변화를 보시면 다른 것보다 HDB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10.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콘도에 살고 있었다면 16.2%로 지금 10년 후 2019년에 증가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콘도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콘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콘도 상승 가격 이후에 공급 대비 수요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주황색 막대가 신규 분양에 대한 수요고요. 파란색이 공급인데요.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공급 대비 수요가 더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실률이 상승해서 집값이 더 상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그래서 방금 나타낸 것을 보기 편하게 나타낸 건데 최근 10년간 미분양률이 최저치입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 상승이 된 거고요. 지금까지 나타났던 과거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난 5년간 연간 평균 공급량이 12,900세대 정도인 것에 반해 수요량은 그거보다 높은 13,700세대였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수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공급량이 어떤가? 이 공급량이 앞으로 5년간 평균 1,900세대 정도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그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앞으로 분양될 것들을 나타낸 수치이기 때문에 향후 5년간 공급 미달이 예상될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수요에 관한 얘기를 하려면 인구수를 빼먹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싱가포르 인구 성장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약 100만 명 증가를 예상하고 이를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보시면 렌트 거래량 상승표를 제가 넣었는데요. 이 싱가포르인들이 렌트를 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나타나는 의미하는 바는 외국인들도 그동안에 계속되어 유입하는, 그러니까 증가된 것을, 외국인 유입이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과 또한 여러 가지 다른 정책들로 인하여 2030년 예상주택 가격이 지금보다 한 100% 오른 금액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집값이 늘어남에 따라서 사실 사이즈도 줄고 그래서 평당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집을 내릴 수도 있는데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그런 예측으로 보입니다. 싱가포르의 인기 주거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싱가포르 정부의 URA에서 나온 지도입니다. 근데 보기가 조금 복잡하시죠? 그래서 제가 보시기 편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Core Central Region, CCR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센토사와 시내 중심인 레플스 그리고 오차드와 기타 이제 압구정이나 한남동, 강남 등에 해당하는 부케티마나 리버밸리 등이 소속되어 있고요. Rest of Central Region이라고 RCR이라고 하는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은 그 외에 주거 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시내에서 가깝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 바깥에 노란색은 외곽으로 볼 수가 있는데 OCR로 나타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예상이 되시겠지만 집값이 빨간 색깔이 진해지는 빨간색으로 갈수록 비싸요. 예.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이름들, 동네들을 제가 한번 표시해 보았으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차드, 리버밸리, 센토사 창의공원, 이스트코스트 등등 많이 들어보셨죠? 네. 어디에 집을 사시고 싶은지는 생각을 다음 차트들을 보시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싱가포르의 도시개발 계획인 마스터 플랜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5년마다 한 번씩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상황을 반영하여서 앞으로 어떻게 더 도시를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그런 계획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외곽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내용이고요. 시내 같은 경우에는 삭막하지 않고 더 그러니까 쇼핑이나 일만 하는 곳이 아닌 곳으로 하기 위하여 녹지 조성이나 문화 공간 등등을 조성하려는 계획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부케티마
있는 뷰티월드라든가 주로 그 그레이터 서던 워터프런트라고 그 간척 사업을 해서 간척 사업과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있는 그 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컨테이너들과 이런 것들이 많이 돼 있는 곳인데요. 이것들을 더 이 화면상의 왼쪽으로 옮겨서 그곳을 더 그러니까 주거 지역과 그다음에 이제 일터로 바꿔서 시내 중심으로만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 이유로 지금 지역별 주거용 부동산 지수를 나타낸 표를 보시면 그 외곽 지역인 OCR 지역이 최대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는 지수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아니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싱가포르가 한 군데뿐이 아니라 지역 전체를 두루두루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부동산을 사는 방법은 주거용 부동산을 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매매가 있고 신규 분양이 있는데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완공된 것을 일반 리세일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곳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인터레이스, 리플렉션 또는 디리던 이렇게 한국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곳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리세일 매물을 사시고자 한다면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집을 사시기 전에 미리 그 은행원과 상담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로 내가 집을 살 수가 있는가를 알아본 후에 이제 집을 찾은 후 데이원이라고 돼 있는 데는 집 주인에게 내가 얼마 가격이 사겠다라고 1% 정도의 그 선수금, 가계약금을 내고 이제 집을 사는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집주인이 그것을 오케이 하면 거기서 이제 옵션 투 퍼체스라는 것을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주었을 때 본인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하면 4%를 내고 여기에서부터는 법적으로 이 집을 이제 사는 단계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전에는 취소가 사실 가능합니다. 네, 대신에 이제 1%에 대한 그 부분은 반환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 옵션을 엑서사이즈를 한 후에 취득세인 BSD나 또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취득 중과세인 ABSD를 내셔야 하게 되고요. 신규 분양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데요. 첫 20% 다운 페이먼트를 통하는 과정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5% 부킹 피를 내고 그 시행사와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옵션 투 퍼체스를 사인을 하고 5%를 낸 후에는 시행사에서 그 계약서를 보내와요. 그러면은 그것을 사인하게 되고 그러면 나머지 15%를 내면서 아까 말씀드린 세금을 역시 또 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 공사가 진행될 때마다 10%씩 5%씩 조금씩 내게 되는데요. 은행 대출을 끼고 만약에 이 집을 사시게 되면은 그 처음 25%까지는 대출금이 아닌 본인의 그 자산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이 그 첫 10%에서 5%부터는 그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프로그레시브 페이먼트라고 하는 단계가 들어가는데 은행에서 그 금액을 시행사에 지불하고 우리가 이것을 살 때는 예를 들어서 10%만 냈을 때는 월 상환금이 적게는 뭐 500불 정도, 월 500불 정도밖에 안 될 때도 있지만 그 맨 밑에 보시면 25%, 마지막 25%가 15%를 내신 때가 지나면 총 금액에 대한 상환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타임라인으로 인해서 신규 분양을 샀을 때는 초기에 비용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시고 나서 3년 안에 파신다고 하더라도 들어가는 비용이 적어서 신규 분양을 사셨다가 상대적으로 단기에 팔아도 이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에 관련된 내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어 스탬프 듀티라고 하는 것은 취득세로 싱가포르에 있는 어느 누구나
주거용 부동산을 사면 내야 돼요. 그 시민이든 영주권자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요율이 이렇게 그 단계별로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100만 불 이상의 콘도들을 많이들 사시기 때문에 4% 4%의 취득세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확하게는 4%가 아닙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은 4%에다가 그 property price, property price라고 하는 것은 실제 매매가 또는 그 시장가, 그 감정가 중에서 더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상속이나 뭐 증여 등등을 통해서 집값을 싸게 해서 넘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그 감정가를 이럴 경우에는 감정가가 더 높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것에 대한 세금을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ABSD가 있는데요. 이것은 취득 중과세예요. 그래서 시민권자의 첫 집이나 영주권자의 첫 집 같은 경우에는 각각 0%, 5%로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권자의 첫 집 같은 경우에는 취득 중과세가 없습니다. 영주권자 같은 경우는 5%고요. 그 외의 금액들은 기존에는 5%씩 더 낮았는데 지금 사실 올린 상태예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쿨링 메저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20%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차드에 있는 굉장히 비싼 블루바드 88이라는 콘도는 네 채를 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세금으로 낸 금액이 한 채에 달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거를 보니 싱가포르가 얼마나 부동산 투자하기에 좋은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도세는 없어요. 양도세는 없는데 단기로 그 투자하는 단기로 이렇게 샀다가 빨리 팔아서 이득을 챙기려는 그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셀러 스탬프 듀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이율은 2017년 3월 11일 이후에 계약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세율인데요. 1년 이하 보유 기간에 집을 팔면 12%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양도세보다 어떻게 보면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년으로 보면. 하지만 3년이 초과되면 0%이기 때문에 3년 갖고 계신 후에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그 이전 세율이에요. 근데 이것을 제가 왜 지금 보여드리냐면 지금 보시면 2017년 3월 10일 사이 계약된이라고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2021년 3월 10일까지는 아직 이렇게 4%의 SSD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날짜로부터 2021년 3월 10일 사이, 예, 그 사이에는 그 2017년 오늘 날짜로부터 2016년 죄송합니다. 2016년 오늘 날짜로부터 2017년 3월 10일 사이에 사신 분들은 4%를 낼 수가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렸다가 파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대출 기한 및 이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75%까지 은행 대출이 가능하고요. 65년에서 대출받는 자의 나이가 30년 이하일 경우에 75%까지고 만일 대출 기한이 65세를 넘기게 되거나 최장 35년으로 30년 이상이 될 경우는 대출 금액의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이 표에는 100만 불을 융자하거나 150만 불을 융자를 했을 때의 이율과 월상환액, 대출 기한에 따른 월상환액 등을 나타낸 것인데요. 지금 요즘에는 1.5% 정도 전후로 굉장히 낮아졌죠. 이것이 더 낮아질지 않을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예전에 2% 이상대에 비하면 지금이 굉장히 사기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출 기한은 뭐 아시겠지만 나이 기준으로 돼 있고 기한이 짧을수록 월 상환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이율이 낮을 때 빨리 사시는 것이 부담이 적어서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율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나 변동금리 등의 다양한 대출 상품에 따라서 그 조건이 달라요. 해약 조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은행원과 미리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다리고 있던 인기 신규 분양 콘도들에 대한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주로 다 CCR에 있는 중심지에 있는 콘도들인데 이 8 세인트 토머스 같은 경우는 오처드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평당가가 굉장히 높은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평당가가 1억에 가깝습니다. 1억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닐이라고 리버밸리에 있는 콘도 같은 경우는 9천만 원, 그리고 평당 9천만 원, 그리고 리든 그린이나 로열 그린 같은 경우는 7,600만 원으로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지역이 그 주거 지역, 주택 아까 말씀드린 렌티드 하우스가 있는 주택들이 많은 지역, 그래서 인구 밀도가 낮고 살기에 굉장히 좋아서 여기에 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리비에르나 마틴모든 같은 경우는 리버밸리에 있는데 한국 분들이 리버밸리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넣었는데 여기 보이시는 두 번째 매물, 신규 분양물 마틴모든 같은 경우는 완공이 거의 다 돼 있고 미분양률이 이제 지금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막바지고 남은 게 몇 개 없기 때문에 빨리 만약에 여기를 원하시면 빨리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모든 콘도들이 다 지금 특별 혜택이나 할인 등을 주고 있어서 관리비 면제 같은 혜택 같은 것들도 주고 있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있는 두 콘도, Fourth Avenue Residences나 Mayfair Modern 같은 경우에는 부케티만 지역에 있고요. 특히 이 Fourth Avenue Residences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이 그 단지 문만 열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애정하는 곳입니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그 웨비나에 초대해 주신 에이전트나 만약에 그 광고를 보시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에이전트가 없으신 분들은 저희 허튼스의 코리안 팀의 한국 분들에게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제 어디에 무엇을 살까 말까 고민이 되셨죠? 지금 아까 보신 이 슬라이드에서는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보았고요. 그리고 땅은 지금이 제일 싸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사실지는 그 금액과 그 주거 그 생활 환경에 따라서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세일을 사실지 아니면 신규 분양을 사실지 등등에 대한 내용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피터 드러커가 말했고요. 오프라 윈프리는 운이란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을 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왜 이런 명언들을 갖고 왔나 생각하실 텐데 저는 이것이 바로 싱가포르 정부의 부동산이나 미래에 대한 그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여기 이렇게 참가하게 되었습니다.